안녕하세요. 충북경제 성공시대 양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요즘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는 기업의 CO의 철학이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 가운데는 성공한 기업의 경영 철학에서 그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또한 이 독특한 경영 철학과 신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기업입니다. 네, 충북경제 성공시대에서 선정한 기업은 감성경영, 감사경영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페스입니다. 1990년 반도체와 LCD 공정에 쓰이는 화학 소재로 출발해 반도체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네페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IT 부품 소재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핵심 기술 재료들을 국산화시켜 20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했다. 전 세계 유일한 캡 LED 기술을 보유하고 소재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 신환경 고기능성 칼라 글래스를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도전과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기업이다. 감성 교육, 인격 형성의 가치관을 지닌 네페스의 독특한 기업 문화 네페스웨이는 봉사하는 생활, 도전하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의 경영 이념으로 직원과 기업이 건강한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과 함께 봉사를 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속 기업을 꿈꾸는 네페스. 이 기업을 충북경제 성공시대에서 찾아간다. 네페스의 성장 스토리 참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페스의 이병구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구 회장께 업계에서는 글로벌 IT 분야의 감성 경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와 따뜻한 감성이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회사는 그 지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식을 그 실용화시키는데 거기에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감성이 첨가가 돼야 거기가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본으로 생각해서 경영을 했더니 그런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이장희 교수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은 이병구 회장님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이신가요? 이병구 회장님이 하이니스의 합병 전신인 LG반도체에 근무할 때 산학협동 차원에서 인연을 맺기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중견관리자로 근무하실 때에도 그 워낙 섬세하면서도 또 뚝심 있게 일을 하셔가지고 상사나 부하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잠시 소식을 몰랐었고 창업을 하셨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네페스 CEO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야 뭐 경영학 전공 교수니까 경영 컨설팅이나 산학 협력 차원에서 그 네페스와 그 지속적인 협력을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투명 경영과 또 경영 철학이 남달리 타의 모범이 되셨기에 그 제가 학장 재임 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추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페스의 어제와 오늘 준비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반도체 부품 소재 전문 기업 네페스. 반도체 사업에 필요한 공정, 재료, 환경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설립 22년 만에 매출 5천억 원, 직원 1,500명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네페스. 회사의 사명에서부터 성장을 향한 큰 포부와 비전을 담고 출발했다.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가다 없어지면 아무리 좀 좋아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한다. 그런 이름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찾은 게 뭐가 하면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뭐 이런 뜻을 포함하는 이름을 네페스라고 지었어요. 과학과 기술로 미래를 앞당기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기업 네페스. 현재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성장했다.
반도체 범핑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웨이퍼 레벨 패키지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오창 제2공장을 중심으로 단순화, 자동화 작업을 통해 연간 20-30%씩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반도체 코팅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칼라 글라스 제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건실한 기업이다. 혁신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업계를 주도할 업체로 이렇게 성장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페스에서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쓰이는 12인치 최첨단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반도체 메모리용 현상액, 그리고 반도체 코팅 기술로 선보인 고기능성 칼라 글라스와 친환경 에코 조명인 캡 LED 조명까지 세계적인 특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이나 특수 환경에 필요한 클린룸을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현장에 파트너로 참여한 기업이다. 기업의 모토 중에 하나인 그 투게더 함께하는 경영을 가지고 그 여러 사업부가 모여서 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D, 그다음에 또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우리 칼라 유리와 같은 이러한 그 언뜻 보면은 반도체나 화학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 다 저희 네페스 독자적인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네페스와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한우물을 경영을 하고 있는 이병구 회장. 그의 이야기는 80년대 말부터 시작된다. 아, 힘들어. 왜 또 일본 사람들이 속색이요? 그래요. 아이까지 게 얼마 간다고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 농간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이랬다 저랬다 아주 그냥 못 살겠네.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조차 양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야. 이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아, 이게 우리 기술로 되겠어요.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인데. 아니야. 어차피 그네들도 개발한 거니까 우리도 못할 것 없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양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그 미래도 없다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고.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옛날에 반도총 다닐 때, 대기업 다닐 때 일본에 이제 공장들 가보면은 그건 우리는 언제 우리나라는 저렇게 할까 하는 정말로 부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화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죠. 장비는 그때 우리나라 인프라가 하기 어렵고 초기에 사업 시작하기는 상당히 버겁고 그다음에 재료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서 재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반도체를 생산하던 초기 어려움도 많았지만 차분히 성장해 나갔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도체 소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 후공정 사업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병구 회장. 그는 2001년 반도체 범핑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 사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회사에서는 투자가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조만간 연락 주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보자고요. 여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투자하기로 결정이 났다고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 거죠? 투자가 결정 났답니다. 미국에 있는 슈로도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답니다. 이제 자금이 유입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장님. 열심히.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온 날은 9월 10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세상을 경악하게 할 9.11 테러가 일어났다. 이 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모두 정지가 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 단 하루의 차이,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다.
미리 하루라도 늦게 돌아왔으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나고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누군가 우리를 갖다가 지금 지키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그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그때 감사를 많이 하게 됐죠. 회사의 명운이 걸렸던 일이 천우신조로 해결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경영 이념으로 내세운 네페스. 감사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책상 곳곳에 감사와 관련한 글을 빼곡히 붙여놓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풍부한 감수성을 통해 생겨난다고 보고 50개의 독서 동아리나 매일 아침 여는 음악 교실 등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감사 운동을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7감사. 내가 뭘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럼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 고객 니드를 파악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고객이 필요한 것을 만들다 보니 회사 매출로 이어지고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고객과 투자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외 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페스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지역민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익숙하다 보면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내 상사가 뭘 원하는지, 부하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배우게 된다. 금세 알게 돼. 그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 회사가 왜 봉사 왜 나가느냐, 그게 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적하고 연관이 되게 돼 있고 실적이 나야 그런 걸 또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순환이죠. 이 기업은 기술 연구만큼이나 교육을 강조한다. 언제 어디서나 부서별, 업무별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견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사원 연수원까지 갖고 있는 네페스. 1인당 연 3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때에는 교육이 회사를 살리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우리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 네, 지금 한 30% 정도 가동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요참에 구조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남는 인력들을 재교육 프로그램에다 다른 부분에 재투입하는 건 어때? 아이고, 회장님 그렇게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경비라도 좀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됐네, 그만하게. 수주 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원들 탓이 아니라는 것. 감원 대신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걷어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숙련 기술을 가진 사원들을 양성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회사로 거듭났다. 그리고 전화 위복의 순간은 가까이에 있었다. 회장님! 물량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들어왔고요. 대만에서도 들어왔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겉보십시오. 우리가 직원들을 구조조정했다면 이 물량 이거 다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우리 경쟁회사들은 그때 구조조정해서 이 물건을 만들어낼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재교육은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장을 갖다가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그 자기 성장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경영이 진일보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툴입니다. 그러면서 두 개가 어느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R&D 투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혀 틀린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리먼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물량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 그해 오히려 흑자가 났다. 회사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모두 돌려주었다. 공동체 정신을 통해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쁨도 사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다. 네페스의 시선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공장과 영업 지점을 두고 있고
R&D 센터가 있는 독일을 비롯해 미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 원하는 물건을 그 현장에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브릭스를 비롯한 세계 진출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 경제권 브릭스 지역에 대한 진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네페스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굳게 기대합니다. 네페스는 환경 에너지 사업에 미래를 걸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의 플라즈마 소각 기술 같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소중히 하는 사업 분야에 집중해 2030년에는 사원 10,000명, 5조 원 매출이라는 큰 꿈을 갖고 있다. 우리 기업 문화 자체가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또 남이 안 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길을 우리가 택하고 또 거기에 창의력을 집중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네페스는 그 중견 기업으로서 그 세계적인 기업이 아마 될 겁니다. 국내 IT 산업의 불모지 분야를 개척해 주요 핵심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미래를 위해 현재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신념 아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네페스. 그들의 바람처럼 세계 인류 IT 부품 소재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저도 경영학자로서 네. 평소에 이 감성 경영이 기업과 기업 문화 그리고 기업의 현장에 어떤 형태로 녹아들 것인가 네.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정직한 마음과 착한 활동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페스는 창립 22년인 올해까지 7개의 계열사를 둔 중견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뭐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그 네페스 성장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회장님 어떠신가요? 한 국가가 네. 형성하려면은 그 산업이 잘 돼야 되고 그 산업이 잘 되려면은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면은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네.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는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회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 하면은 이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는 꼭 기업하는 사람만 기업가 정신을 가진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구성원들 전체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즉 도전 정신과 또 이 창의 정신, 그다음에 그 공동체 정신 이 세 가지가 기업가 정신을 함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네페스는 우리 지역에서 커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 네페스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병구 회장님은 그 기업 경영에만 전념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경영인들 사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뭐 충북의 토착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20, 30년 동안에 대기업들이 이제 지금 정착을 해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 경영도 중요하지만은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하셨으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정 직분의 단체라든지 또는 그 경제단체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충북 지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또 같이 공동 노력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페스는 세계적인 회계 그 법인으로부터 2년 연속 재무 건전성이나 뭐 회계 투명성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주가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회사의 그런 투명 경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기업은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사실은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협력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상대를 믿어야 되죠. 신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뢰를 안 하면은 개인과 개인 관계도 못 믿고 그다음에 회사도 못 믿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너지가 안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저희 회사의 경영 상태를 한 달에 한 번씩 전 사원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사업부를 다니면서 이 사업부의 현황도 보고를 받지만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 인터넷 시스템 그룹웨어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여러 가지 상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사보를 2개월 만에 한 번씩 지금 쭉 발행하고 있는데 사보를 통해서도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또 그 사원들의 상황 이런 것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네페스는 화학 분야,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폭넓게 확장해온 편인데요.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네페스의 미래 전략 어떻게 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신산업 성장 동력의 근간은 단일 품목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다각화와 융합이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나 IT로 기반으로 한 그 에너지 산업과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고 또 기술의 수명도 단축되면서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무한한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위기 경영을 한다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노인복지나 헬스케어 그리고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경영 목표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전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미래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기업의 새로운 계획들과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슈퍼스타라고 하는 것은 네페스의 인사말입니다. 인사요? 예.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슈퍼스타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법부터 남다른 네페스. 호기심에 발길을 옮긴 사무실은 어라? 아무도 안 계시네? 오늘 휴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 다들 일을 하고 있을 이 시간에 과연 이분들은 다 어디 가신 걸까요?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신 건지 가만히 있자.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죠? 회사 안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어랍쇼, 아침부터 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 여기 회사 맞긴 맞나요? 혹시 지금 뭐 하는 시간인가요? 네, 음악교실 시간입니다. 음악교실이요? 네.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40분 동안 진행되는 음악 시간. 하루의 업무를 유쾌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하루하루 갈고 닦은 노래 실력으로 네페스 합창단까지 구성. 그 사이 충북 도민들을 위한 송년 음악회도 열었을 정도다. 어떤 사람은 좀 웃기는 회사다. 아침마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40분씩 노래 부르게 하는 그런 회사가 어딨냐, 정말이냐고 거짓말을 그럽니다. 아마 아침에 오자마자 항상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은 2009년도에 여기에서 적응 못하고 페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여기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침에 회사 오는 게 노래 부르는 재미에 겨우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노래로 활력 찾은 직원들, 이젠 업무에 매진할 시간. 네페스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업무 환경, 바로 이겁니다. 업무 시간에 절대 딴짓은 할 수 없는 이 무한 공개주의, 과연 왜 그러는 걸까요? 어허, 흔히 볼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이 없네요. 이건 투명 경영의 일환이랍니다. 자, 말씀 좀 나누시지요. 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요. 사무실이 완전히 다 뚫려 있는데요. 지금 탁 트여 있으니까 다른 부서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있구나 있으니까 가서 내가 빨리 지금 일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이메일로 전달을 해놓고 추후에 그 일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제 우선순위를 빨리빨리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무실 한켠 유난히 소모임 회의실이 많은 네페스. 때마침 꽤나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알고 보니 독서 토론회 모임. 이런 모임이 사내에 무려 50여 개나 된단다. 왜 이제 독서 토론회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아이훈련을 통해서 상호 간에 그런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갖다 습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자라는 그런 목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매달 한 권의 책을 지정 모임별 토론회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숨겨진 감수성도 이끌어내고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란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글을 읽거나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책을 읽는 훈련을 통해서 좀 이제 문서 습득 능력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업무 시간 너나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 딱 걸렸습니다. 이 신성한 업무 시간에 왜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이거 연애 편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업무요? 아이고 말씀도 이상하게. 아니 무슨 편지가 업무예요?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저희 회사에서는 감사 편지를 릴레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요? 감사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답게 네페스에선 동료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담은 감사 편지를 생활화하고 있다. 때론 힘들 때 이런저런 불평 잘 받아주고 즐거울 땐 같이 웃어주던 과장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일하면서 힘들고 또 짜증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이런 알지 못하던 사람이 글을 적는 걸 보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고백할 때 정말 그 알지 못하는 희열과 또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정말 누구나 다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 그런데 여기 두 분 어제 분위기가 좀 잘못이라도 하셨나?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인데 혹시 인생 고민 상담이라든지 연애 상담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나눔 씨앗에 대해서 신청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페스 사원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눔 씨앗 통장,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하자는 뜻에서 활용되는 나눔 통장에 대해 신입사원에게 안내해주는 자리다. 모아진 자금은 네페스 나눔 경영위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계층에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회사 탐방에 나선 최진호 리포터. 그런데 뜬금없이 산속엔 왜? 자, 인적도 산책로에 네페스의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불량 사원들일까요? 과연 이 산속에 뭐 하는 걸까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뒷산에서 극기 훈련이라도 하나 싶었더니 한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단다. 감수성을 적극 살려주는 회사답게 영화 동아리부터 축구 합창 등 사내엔 다양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제가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같이 신이 나는데요. 자, 정식으로 동호회 명칭이 뭔가요? 저희는 NRC라고 네페스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무선 모형 동호회입니다. 잠시 네페스 무선 모형 동호회 실력 좀 볼까요? 같은 취미로 뭉친 동호 회원들, 신선 동호는 물론 나눔과 소통, 상하 간의 거리감도 줄일 수 있죠. 일석이조, 아니 일석다조의 매력을 누리고 있답니다.